출입구에 들어설 때 아파트 구조 공간에서 느껴지는 첫 느낌, 공기의 흐름, 거실 창에 들어오는 채광과 앞뒤 창밖의 전경. 창을 열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우물 천정과 내부를 비춰주는 조명, 발코니, 알파룸, 팬트리, 드레스룸, 맘스 데스크, 장식장과 수납 공간 여부. 화장실의 세면대와 비데, 바닥 타일과 난방 여부를 확인하고 거실, 안방의 크기를 실제 자로 치수를 재어본다. 누수가 있는 곳은 없는지 천정과 벽면,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고 색상 및 자재들이 조화로운지 살펴본다. 그리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중문,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세척기 등 필요 여부를 선택하고 세심하게 시공된 인테리어 모습 등을 보며 내 공간 계획을 생각해 본다. 시공자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완성된 아파트를 보면서 주변에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있는지, 지하철역과 버스 등은 있는지, 아파트 내 조경과 시설물의 설치는 조화로운지, 아파트 주변에 협오시설, 유해시설은 없는지 등의 입지 조건과 아파트를 파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책정한 아파트 가격이 내가 실제 본 아파트 모습을 보고 그만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본다. 완성된 아파트를 직접 만져보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건 소비자의 권리이다. 선분양제에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감도의 모습과도 같은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시공하겠다는 실체가 없는 가상의 보여주기식 모습으로 실제 살면서 주거 공간에서 느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을 때 건축 공정의 20% 이상 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1984년 11월 2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선분양제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 입주자 모집도 착공 전후로 완화되었고 지금 말하는 선분양제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콘도미니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대부분 분양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 준용되어 오면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시장의 주도자들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교란시켰으며 전혀 능력이 없는 중소건설사까지도 이 선분양 시장에 발을 붙이며 가격을 최대한으로 부풀려 올려놓았으며 아파트 선분양을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보증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안심할 수 있고 준공 때까지 천천히 중도금과 잔금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고 선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하면 이 3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선분양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시켜버렸고 선분양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파트라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주거 형태는 정부에게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특별한 재정적 투자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적 목표를 만족시켜 주었고 건설업자에게는 자금 부족분을 소비자의 돈으로 제공해 주어 시공을 수월하게 해주었으며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마련해 주었다. 건설사와 시행사 그리고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이들은 선분양제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미리 공사대금을 받아 챙겼으니 사람 심리가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딴 마음이 생기듯이 받은 공사대금은 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용하여 딴 곳에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또 아파트 분양을 하며 평생 아파트 선분양제의 사슬을 이용해 돈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결국 돈이 부족한 시공사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불량 자재와 철근 누락 등 무단 시공과 설계 변경을 자행하고 안전도 품질도 대충대충하며 공사를 해치우고 하자와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함으로써 선분양에 따른 위험성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그 결과 근래 방송에 나온 문제의 주택을 대표적인 것만 나열하면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무단 구조 변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건물 붕괴. 2021년 12월 23일 고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주민 안전에 위협되는 높이 5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을 설치해
옹벽 아파트라 불리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성남 R&DPFV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커뮤니티 센터 사용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23년 4월 29일 GS건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보강철근 60% 빼먹어 붕괴. 문제가 발생되자 17개동 아파트 전체를 재시공키로 함. GS건설 2023년 3월 입주한 서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석 달 만인 6월 21일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물새고 물바다. 2023년 6월 22일 여수 소호동 야외 테라스 있는 1층이라고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입주하려니 모델하우스와 달리 테라스가 지하 조경구역으로 전망 없음. 한 호실에 2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와 한 세대가 사는 기본형 아파트 두 종류가 있는데 입주민 동의 없이 기본형에도 보일러 2대 설치해 난방비 기본 요금이 2배가 나오도록 하여 입주민 불편 초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서 세대당 300만 원 배상 판결. 방송에는 무엇이 두려운지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도 시공회사 이름 하나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감독할 지자체도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기 바쁘고 이렇듯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관리감독청은 시행사에 떠넘기고 시행사는 시공사에 떠넘기고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하도급 업체는 대충 하자보수를 하고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버티고 속이 터진 소비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고발하고 그렇다고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것은 없고 이 모든 것을 아파트 시공에 관여한 건설사와 시행사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는 자들은 쑥 빠지고 왜 소비자만 감당하며 소가리를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아파트 선분양 방식의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식은 원래 선진국의 경우 토지비는 사업주체가 미리 조달하고 건설비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인데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는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여 주택가격의 대부분을 공사 완성 전에 건설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분양 대금을 받아 시공하고 토지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해결하기 때문에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시공함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70%까지 후분양으로 바꾼다고 했으나 그 후 명확히 제시된 것은 없고 후분양하는 건설사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준다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 당근만으로는 건설사의 배를 채우기에 너무나 부족하였다. 그동안 선분양으로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분양 제도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 정부와 언론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제라도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100% 완전 후분양제, 다시 말해 준공후 분양제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후분양제의 단점으로 여기는 것으로 건설사가 80% 정도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자금력과 신뢰성이 부족한 시공사는 이제 아파트 건설 분야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후분양제를 지나 100% 완성된 아파트라는 물건을 파는 준공후 분양제로 나아가야 한다. 준공후 분양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가 진척됨에 따른 땅값,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아파트 가격을 준공후 책정하여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정당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라는 물건을 팔 수 있으니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도 없다. 준공후 분양제를 하면 시공사도 악천후나 혹한기, 혹서기를 무릅쓰고 공사 기간을 맞춘 공사 강행보다는 품질과 안전이 우선인 시공이 가능할 것이니 책임 있는 시공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착공 시점에 분양하는 선분양과 달리 80% 정도 공정이 진행된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도 소비자가 부실 공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 완전히 완공된 후 입주가 준비되었을 때 소비자가 아파트라는 물건을 보고 사면 준공후 분양제를 준비하는 시공사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규모로 시공하고 소비자도 자금 계획에 의해 아파트 구매를 결정할 수 있으니
오히려 건설사와 소비자에게 적극 권장할 만하다. 정부도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규제만 남발하지 말고 준공 후 분양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인허가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철저한 감리 및 감독을 통해 소비자가 우선인 정책을 펴면 이후에는 시장의 원리로 자연스레 집값은 잡힐 것이고 정부도 분양가에 얽매이는 일도 없고 그동안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은 사기 분양, 부실 시공 하자도 아파트를 사는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해 갈 것이므로 시공사도 소비자도 둘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어 정부도 준공 후 분양제를 밀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도 잡을 수 있고 기반시설, 주변 환경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니 허위, 기만,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없을 것이다. 주택 분양제도 해외 사례를 보자. 미국은 선분양과 후분양 등 주택 공급 방식에 정형화된 틀이 없고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는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단독주택은 후분양하고 아파트는 일부 선분양하기도 하나 미국과 같이 분양권 전매는 금지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선분양 시 받은 10%의 계약금은 보증금 명목이므로 공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중도금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호주는 오프 더 플랜이란 이름의 선분양 제도가 있다. 설계 도면만 보고 총 금액의 10% 계약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잔금은 완공 후에 지불한다. 이때 계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시공자가 아닌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빈 땅이 있으면 입지 조건이나 주변 여건을 따지지도 않고 끼워 맞추기식 수요 예측으로 아파트를 마구 분양해왔다. 자금 여력도 전혀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도 뛰어들어 우후죽순처럼 지어대니 불량부실 아파트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어차피 이제는 주택도 남아도는데 비싼 아파트를 선분양받는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들이 미리 돈 주고 나중에 하자 문제로 건설사에 애걸복걸하게 만드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정부는 권력기관인 검찰도 국정원도 개혁한다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부르짖는데 엄청난 돈의 유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개혁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불량, 부실, 하자, 비싼 아파트 등 모든 원인의 근원이 되는 실체가 없는 선분양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소비자 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왜 아파트가 비싸야 되는지 실물을 보고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아파트, 준공 후 분양제를 과감히 실천하면 시장의 원리로 소비자의 권리와 건설사의 책임 시공 문제도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경제연구소 RTI였습니다.